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드려라 지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2023년 광산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성 임형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산과 열고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성이 이끄는 명사들의 인문잔치 2023년 광산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귀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앞뒤로 좌우로 인사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께 품격 있는 인문 강좌를 드리고자 광산과 동고성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의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흥겨운 식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국악인 김그희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담은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소리꾼 김근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성태 선생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게 되셨는데 광산아카데미 제가 초대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노성태 역사 해설가님과 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또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역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교사 모임에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역사 탐방도 하고 국내외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꼬마가 이렇게 커가지고 선생님의 이런 강연에 자리에도 초대돼가지고 또 공연자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강연 잘 들으시고 즐거운 경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억스의 사랑가입니다. 모두 사랑가 혹시 아시죠? 사랑가 아시죠? 사랑가는 춘향가에서 만들어진 춘향가를 모티브로 한 곡입니다. 이것은 국악가요인데요.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국악가요 들으실 때 국악 공연 들으시면 뭐가 필요하죠? 관객에서? 아이고 그렇죠. 추임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임새를 부탁드리면은 어디에 넣을지를 잘 모르시고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오늘 또 생각을 해왔는데 그룹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나눠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리를 하다가 이쪽을 이렇게 쏙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쪽은 자 따라해 보세요. 얼씨구. 좋아요. 여기 2분단은 좋다. 3분단은 잘한다. 오늘 관객분들 아주 수준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손 동작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넣으면 조금 번잡스러우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탁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눈의 사랑 그렇죠. 이게 탁 하면 똑 나와야 돼요. 내 눈의 사랑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첫 곡 억스의 사랑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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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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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앞에 찾아온 그대 모습은 어찌 그리 고운 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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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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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여러분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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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 와야 얼씨구 내 마음에 품은 그대 모습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든지 그건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9월 먹으려 안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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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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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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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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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 안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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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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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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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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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9월 먹으랴 안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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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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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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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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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아, 관객분들 오늘 호응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소리꾼이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함께 너무 즐겨주시면 힘이 뿔근뿔근 나거든요. 또 이제 소리꾼으로서 면모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국악가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난감하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노래를 북구에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 노래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또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곡 난감하네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똑 하면은 그렇죠. 얼씨구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쪽을 제가 똑 가리키면은 좋다 좋은데 좋은데. 자 이쪽을 또 내가 똑 하면은 얼씨구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을 또 뿔끈뿔끈 받고 또 두 번째 곡 난감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용강 무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궁의 실력 나타나 토끼 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니를 난감하네 세상에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얹히고 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하네 돈실소 병에
실수 벼슬도 실수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수 어찌 저 험한 세상 같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쨌든 일이어요 별주고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어떻게는 쫑긋이고 방긋 아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고 하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안용공 써온 별주고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공 갑시다 거리엔 산의 진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신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무기영화 노립시다 아시고 좋다 예 별주고 하는 말이 싫다 이놈아 우리 약을 쏜 백약이고 이때 요만큼의 실력 나타나 토끼의 강을 구해오다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 거기는 난감하네 아, 이렇게 두 번째 곡 난감하네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맨날 이런 관객분들만 계시면 제가 너무 신나서 항상 이렇게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저에게 이렇게 힘을 가득가득 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얼씨구존이 사실 조금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서운한데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덕분에 너무 즐겁고 신나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12달이 다 좋아 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달마다 그 달에 이 달엔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달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계절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음악이니까요. 또 마지막 여러분들과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즐겁게 잘 보고 가시고요. 저 소리꾼 김근희도 기억해주세요. 그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읊어보게 퍼나보게 12달 내력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한 내 소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정으로 실을 메어 연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박수 3월이나 상징날에 달란잼이 돌아올제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은 피고 새싹 도네 4월이라 비가 내려 온돌력을 적셔주니 5월이라 모르네 꽃 안 오르네 비나 밤새
당신 7월이라 기름을 메고 빗줄머리 즐겁구나 8월이라 비가 내려 오글역을 적셔주니 공삼회가 뜨거든 달맞이 하러 가보세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9월이라 춘향절에 독화주를 빚어먹고 10월 3달 맑은 하늘 단풍 구경 초을 쉬고 12월 동짓 날엔 붉은 팥죽수 먹고서 12월 긴긴 밤에 불불을 지펴놓고 우리 님과 마주 누워 사랑다가 좋을 시구나 오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떤 날이든 좋아 12달이 다 대박나세요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어떤 날이든 좋아 12달이 다 좋아 어떤 날이든 좋아 12달이 다 좋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어깨춤도 추어가며 덩실덩실 울다 가보세 감사합니다. 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관산 아카데미에서 김근희 씨가 제2의 송가인으로 거듭나기를 대형 가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벼운 미소와 활짝 핀 큰 고와 함께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광사라면 여러분들은 아카데미를 외치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광사라면 여러분들은 아카데미를 외치면서 사랑해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광산!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과 강사님 소개를 멋진 우리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고 듣겠습니다. 박병규 구청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엊그저께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 것인지.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광산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정확히 350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되려면 며칠 남았죠? 예, 15일이면 제가 1년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1년 동안 일을 한 건데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정책이나 사업 있어요? 네. 그렇죠. 광산 아카데미가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좋죠, 이거?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다른 데 가면 늘 긴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저도 그냥 같이 풀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를테면 좋은 말씀 듣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이제 공직자들은 힘들지만 사실은 저는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뭐 이미 이제 공지된 것처럼 또 앞에 있는 것처럼 왜 남도인이고 왜 남도인의 문화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노성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건데, 사실 우리 노성태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공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세요.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야 진짜 내가 그냥 한 2시간 만에 뭐 1시간 반 만에 어디 가서 막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먹힐 정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그런 일이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또 팬클럽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누구나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바쁘다잖아요. 바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못하면서 사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우리 남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노성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정말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저도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성태 원장님 저도 친구 됩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학교도 다르죠. 여기 무대에서 이렇게 노성태 선생님 뵈니까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노성태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보다 잘 안 알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알려진 사람 아닌가. 제 생각은 이만큼인데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교사로 37년 동안 국제고등학교에 근무했었고요. 여러분 아는 문근영, 그리고 BTS의 제요,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한 10년 전에는 문근영이가 조금 이렇게 알아줬는데, 지금은 이제 문근영이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제요만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튼 국제고등학교 역사교사로 37년간 있었고요. 한 3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강 때 우리 유시민 작가님 오셨잖아요. 저녁 먹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 작가신데 뭐로 불렸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단연 작가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뭘로 불러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왕년에는 그 교육부 표지 모델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는 남도 역사 전령사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도 역사 지킴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0년 전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한 책을 20권 정도 이렇게 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문 잡지에 한 400회 가까운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방송에 라디오 TV 한 300번 이상 출연을 하고 있고, 지금도 KBS 라디오 무등의 아침 매주 수요일 8시 35분이면 노성태 남도 역사 얘기 코너가 있습니다.
3년째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은 안 봤어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고 글을 쓰고 대중 강연을 하면서 느꼈었던 결론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강주 전남을 저는 남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광주 지평동 상무지구잖아요. 지평동을 개발할 때 구석기인들의 삶의 무덤이 확인이 됐습니다. 12만 5천 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강주라고 하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배들에 의해서 켜켜이 쌓아진 어떤 정체성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하고 앞집하고 어찌 보면 이제 문화일 수도 있는 건데요.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매주 외식 하는데 뭐 앞집은 1년이 가도 외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촛불 집회 때 대구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대구 사람들 들었어요. 부산 사람들 들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50만 강주 시민이 금남로에서 5만 명 들 때 250만 대구 분들은 몇천 명 들었고요. 350만 부산 시민들도 몇천 명 든 거예요. 뭐가 달라요? 질이 다르잖아요. 이 차이점을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늘 앞장서서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이게 강주 전남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정체성, 정의로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제가 부제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다고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나아가는 그 보편적 가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제치하의 시대정신은 뭐겠어요? 친일 앞잡이가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거겠죠. 그 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목숨을 내놔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모두가 토해였다고 한다면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 중에 꼭 해내야 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든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해야. 근데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민주 투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민주 열사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한열 열사도 박종철도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다. 오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역사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 정신을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어떻게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의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게, 이게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건 늘 있어요. 5.18 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공정한 사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질 없는 사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이 시대 정신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들, 딸들한테 아픔이 이어지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 통일정부 수립해야 됐던 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근데 못 해냈잖아요. 못 해내니까 분단이 됐죠. 못 해내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총예산의 30%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니. 만약 그때 통일국가를 이뤄냈더라면
우리 남자들 군대 취직하러 가야 돼. 남북한 2, 30만의 병력이면 충분합니다. 70년 동안 국방비로 쓰였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교육비라든가 문화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엄청난 문화 강국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시대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 아픔이 아들 세대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또 아들 손자 세대로 이어져 갈 겁니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이제 역사 인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지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하나는 남도는 강주 동남은 시대정신의 실천지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꼭지는 남도는 문화원용의 보물창고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시대정신의 실천지 문화원용의 보물창고가 오늘 우리에게 왜 남도인고 남도 문화인냐고 묻는 대답이 결론적으로 세 번째 꼭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남도청에 가면 남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아마 전남도청 가더라도 잘 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민주의 종각이 있습니다. 종 보셨나요? 예. 요게요, 에밀레 종보다도 1.8배 정도 커요. 놀랍죠? 에밀레 종의 무게가 18총 9톤이에요. 요건 몇 톤이냐면요, 30톤입니다. 8,150관이에요. 1관은 3.75kg입니다. 왜 8,150관을 선택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815 거꾸로 하면 518이 되는 거예요. 이 종에는요, 이 문양이 새겨지는 겁니다. 세계 모든 우리나라 종의 문양은 99% 비천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늘을 나는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양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에요.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래서 광주1고에 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 시대정신 중에 하나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5.18 민주항쟁, 국립5.18 민주항쟁 추모탑이잖아요. 이 종은 강주 사람들이, 남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인석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유인석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나요? 교과서에 한말 유학자 중에 세 사람이 실립니다. 최익현 아시죠? 이항로 들어봤어요? 장성 출신의 노사 기정진이라고 하는 세 분이 실리는 거예요. 근데 이항로의 수제자가 유인석인데요. 유인석이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죽죠? 명성황후. 앞으로 제가 많이 물어보겠어요. 왜냐면 우리 역사니까 아마 관계에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변란이 일어나자,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침략해오자 유인석이라고 하는 이항로의 수제자가 전국의 유생에게 경문을 보냅니다. 그게 초변3사예요. 변란에 처했을 때 지식인 유학자들은 이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고의소총입니다. 우병을 일으켜서 외놈을 소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지수고, 못하겠으면 이 땅을 떠나서라도 그 정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세 번째, 무시무시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이게 자정수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거기에 자정순국자관을 만들어놨어요. 자정순국이란 말 이해가 되나요? 우리 안동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외침이 시작했을 때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18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 순국하신 분 있을 수 있나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매천 황현 선생도 절명시 사편 사수를 남기고 자결한. 근데 전라도 분들은 뭐 할까요? 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면 다시 제가 거의 소청할까요? 거지 수고할까요? 자정 수지할까요? 우리는 거의 소청합니다.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DNA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순국자관을 보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인의 기질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도 정신을 저는 아까 시대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광주 전남은 옛날 많은 세 가지 애칭으로 불린 건 아시죠? 맛의 고장, 미향, 예술의 고장, 애향, 그 다음에 의로움의 고장, 의향. 의향을 풀었으면 정의로움의 고장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움의 출발이 언제부터인가?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눌제 박상이라고 하는, 눌제 박상. 눌제로라고 하는 게 광주에 도로에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두 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신비 보기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 중전이 3명인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군지 아세요? 중종입니다. 중종. 근데 중종관정이라고는 들어보셨잖아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순번이 아닌 중종이 왕이 옵니다. 중종이 왕이 될 수 있는 순번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연산군이 정상적인 왕이었더라면 그 아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느닷없이 이복동생이 왕이 됐죠. 왕이 됐기 때문에 가장 불행했었던 그 조선왕조 시대의 중정이 누구냐면 연산군의 첫 번째 왕비인 신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비. 옛날에 그 7일의 왕비? 2, 3년 전에 뭐 그 사극이 있었는데 혹시 뭐 기억난가요? 그 주인공이 중종의 첫째 부인 신비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자기 남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해로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일주일 만에 쫓겨난 비윤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은 이런 겁니다. 신비의 아버지가 신수군, 연산군의 장인이면서 연산군의 처남이면서 중종의 장인, 좌의정, 당시 최고의 실세. 그러니까 반정공신들이 신수군을 찾아가 반정에 참여하라고 고부하니까 척살, 죽였는데 그 딸이 중정이 되는 거예요. 반정공신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힘없는 중종 갈굽니다. 지엄이 쫓아내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쫓겨난 분이 신비예요. 정비 쫓겨났으니까 또 중전 뽑아야 되잖아요. 윤씨가 옵니다. 근데 그 윤씨가 10년 만에 아들을 낳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중전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박상, 담양부사했던 박상이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 상소가 신비보기소예요. 새 중전 뽑지 말고 10년 전에 쫓겨간 신비를 보기시키는 게 맞사옵니다. 전하! 반정공신들이 조선왕조 질서, 무너졌던 질서 바르장공 인정하지만 치아비로 하여금 지어비를 쫓아내게 해서 인륜을 파기한 죄가 더 크므로 지금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반정공신들이. 근데 그 반정공신을 내치시고 신비를 보기시키옵소서 라고 상소를 올리니 난리가 났죠.
왜 했을까요? 그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실천했단 말이에요. 저는 강주인들의 DNA에 이런 박상이 했었던 어떤 정체성의 DNA가 묻어서 계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같이 사니까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구 사람하고 섞이면 금방 태가 나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섞이면 금방 한국인의 정체성이 태가 나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물질의 주인공 박상. 저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님 많이 들으셨죠? 오늘 장성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피람소원의 주인공. 근데 이분은 왜 제가 소개하고 싶으냐면 최종 관직이 옥가현감. 지금 곡성군 옥가면이에요. 지금 같으면 면장인데 그때 정도는 뭐 군수 정도 되겠죠? 그 직책이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뭔지 아세요? 문묘라고 하는 거예요. 문묘. 문묘에 한국의 유학자 18분이 모셔져 있는데 이걸 동국 18연 이렇게 불러요. 최초부터 시작해서 이양이 등등등등. 여기에 호남인으로 유일하게 배양되신 분이 하서 김인우 선생님. 하서 김인우가 배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선왕조 시대는요. 제가 몰라도 영의정이 한 300명 이상 영의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영의정 했다고 해서 그 영광스러운 문묘의 자리에 배양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제 제가 강주일고 학생들을 만났더랬습니다. 강주일고에 딱 가면 옛날 호남의 명문이었잖아요. 이어라 전통. 뭘 이룰 거냐? 뭘 이룰 거냐? 그래, 노예학교 출신 국회의원 많고 국무총리 나왔고 뭐, 근데 그 이런 사람들을 이해한 뜻은 아니겠죠. 뭔가 시대 정신을 실천했던 의롭게 살다게 했던 선배의 오를 이어라 이 뜻 아니겠어요? 아무튼 하서 김인우 선생은 중종 다음에 명종 인종입니다. 인종의 세자 때 스승이었어요. 세자 때 스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옥가현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던 이유는 그거예요. 인종이 제2 1년도 안 돼서 독살설이 있어요. 죽어요. 명종의 어머니였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정왕후가 떡에다가 독약을 탔다는 설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왕위 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명종이 왕이 됩니다. 이걸 불의로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하서 김인우 선생 자체는 인종의 스승이었잖아요. 명종이 5번에 걸쳐서 관직을 계속 올려서 불렀지만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인종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명종의 왕위 등극을 불의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 관직은 인종 때 관직만 써라. 면종 때 가자에서 높여서 나에게 내렸던 관직은 쓰지 마라고 했던 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이숙기에 해당하신 분인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정조 때 현감 출신인 하서가 문묘에 배양될 때 정조가 했던 말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도학과 문장과 절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은 하서 김인우밖에 없다. 도학, 성리학에 정통하고 학문에 정통하고 문장, 문학에 정통하고 절이 정의롭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 계시지만 구청장 됐다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기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리는지 기억하는지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저는 절이라고 하는 것, 정의로운 삶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가현감 출신인 하서 김인우가 문묘에 배양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이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하순분인데요. 충의사에 모셔져 있는데요. 부인이 농계입니다. 최경의 의병장이세요. 이분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창의 의병을 일으켰던 나주 출신 김천일 의병장. 그리고 이분은 장원급제했던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재봉 고경명 선생이세요. 우리 지금 최대 의병 항쟁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3대첩 아세요? 권율 뭐죠? 행주대첩. 그렇게만 나오지 그 영웅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왜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이 우리 강주 목사였다니까요. 서울 사람인데. 그리고 강주의 강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합니다. 이치전투. 왜군이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았던 전투인데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강군의 최초의 승리전투가 이치전투. 그 공으로 권율이 전라도 순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강군을 이끌고 들어갔던 데가 행주예요. 행주. 여러분 뭐 행주치마 얘기 나오잖아요. 아줌마들이 행주치마에다 돌 던져갖고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장성 출신 변희중이 만든 화차였어요. 다연발총, 로켓 포탄이었어요. 그리고 거우 화살이 떨어져간 무렵에 고흥 출신 충청도 수사 정거리 배 3척에 화살을 가득 싣고 응원하러 오는 거예요. 행주대첩의 영웅은 전라도 강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에 뭐가 있나요? 한산대첩. 한산대첩은요 전라자수영 소속의 수군이 주력입니다. 60여 척의 함선 중에 51척인가 2척인가가 전라자수영 소속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순신 전라자수사, 이순신 관할구역, 오간 오포, 오간 써놨나요? 광양, 순천, 나간, 보성, 고흥. 이순신의 지권 안에 있었습니다. 지를 받아야 돼요. 5개의 수군기지, 방답진, 여수에 있습니다. 사도진, 녹도진, 여도진, 발표진은 전부 고흥에 있어요. 고흥.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의 영웅들은 노좋고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았던 사람들은 전부 99% 전라도 사람, 전라남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산도 대첩의 영웅은 전라남도 사람, 전라도 수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성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보성은 한국 녹차의 수도. 강주는 뭐죠? 문화예술의 수도인가요? 근데 고흥을 가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고흥은 우주항공의 수도. 이해가 되나요? 근데 조금 더 가면 고흥은 임난 국난국복의 성지. 이렇게 써놨던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럼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뭐 시간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갔었던 김천일, 최경의, 고종우 등 경상도 우병과 강군마저 빠져나간 진주성을 지켜낸 사람들이 전라도 우병이었습니다. 정년 임진왜란 때 3대첩. 여러분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 제2차 진성전투는 전라도 우병들이 영웅이었다. 임진왜란은 왜가 쳐들어왔지만 만신창이가 조선이 됐지만 조선이 물리친 전투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애가 서울을 함락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하는데 압록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잖아요. 여러분 왜가 임진왜란 때 우리 쳐들어온 이유가 조선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명을 칠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였잖아요. 그런데 왜 못 올라가고 다시 서남 연야로 내려와서 운구하다가 7년 동안 장기 휴전하다가 나갈까요? 바로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엄청난 산악 국가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산포에다가 일본에서 수많은 군량미를 쌓아놓고
여기 달구지에다가 열섬씩 싣고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다가 수천석 싣고 서남연해안 올라가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압록강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전라자수영 소속 전라도 수군들이 막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임난의 국난의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호남 사람이었다 라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요 확대 해석한 내용이에요. 오리지널 해석이 중요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늘 시비 겁니다. 너희들 해석도 못하냐. 그런데요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1593년 임진왜란 발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현덕승이라고 하는 친척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와요. 가만히 살펴보건대 호남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제 전라자수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겼습니다. 이 뜻이에요. 호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전진 배치해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아까 3대 첩의 영웅들이 전부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처럼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과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불리안 행진곡의 님이 누구냐? 팩트는 그거잖아요. 박관현, 누구예요? 박기순? 그 다음에 윤상원.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그때 돌아가신 강주의 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그때 강주 시민이 지켜내려고 했던 민주가 님일 수도 있는 거랍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은 임진왜란 때 최대 구국의 항쟁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이게 의병 얘기였다는 거 아시죠? 이 미스터 션샤인의 여자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영암분세 양방매라고 하는 여자 의병이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말 우리 지역에 어떤 적이냐면 용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1908년 9년 최대 의병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9년 전라남북도에서 일어났던 전투 횟수가 47.2%예요. 경상도는 11.7%밖에 안 됩니다. 참여 의병수는 더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인가요? 합하면은 무려 얼마냐면 60.0%가 전라도 땅에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우병을 해결하지 않고는 외놈들이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킬 수가 없게 되자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인물이 여분요. 이분은 한평 출신 신남의 의병장입니다. 남한폭도 대토벌작전 기간 동안에 화순 퉁치굴에서 체포가 됩니다. 밀고에 의해서, 밀고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호군장 강달주고요. 이분의 선봉장 강무경 의병장이세요. 이분의 부인이 양방매 의병활동으로 국가에서 공식 인정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가 한말 호남 의병을 진압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책이 전남 폭도사입니다. 일제가 말한 폭도는 뭘까요? 의병인 거죠. 전남 의병사입니다. 그때 많은 의병장들을 분류해놨는데 수계로 분류한 사람이 8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수계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최고 의병장이 8분인 거예요.
여러분 최익현 들어보셨나요? 고광순, 기사면, 김태훈, 김율,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야, 자 아무튼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은 뭐 경기도 분이신데 정읍 무성소원에서 고병했고, 무성소원은 누구를 모신 곳이냐면 자기 선조 13살 때 당나라 유학 갔던 최익현을 모신 사단이에요. 서원에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에게 이제 고하고 고창까지 내려왔다가 붙잡혀서 쓰시마에서 순절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고광순 우병장은 여러분 아는 고경명 우병장의 두 아들이 함께 갑니다. 고종우, 고인우. 그래서 고인우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승복하게 되는데 그분의 후손이 창평고씨. 여러분 아는 지리산 피아골 끄트머리에 절이 하나 있죠. 영곡사 전투에서 승복합니다. 기사면 우병장은 매우 중요한 우병장이에요. 1907년 9월 달에 장성에서 고병합니다. 수연산, 허남창이 해맹소라고 하는 의병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1908년 1월 1일 음력 설날 체포가 돼요. 그리고 1월 2일 아무런 법적인 거 없이 강주천에서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이분이 총사령에 처해지자 그 부장이었던 김태훈, 김율이 이어서 일어났고, 김태훈, 김율이 또 순국하자 그 부장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1908년 9년 우리 지역은 최대 의병 항쟁지가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요. 김준이라고도 불러요. 나주 출신이. 근데 김태훈과 김율은 형제 의병자예요. 크게 써놓은 이유가 바로 강상구에 있는 어등산에서 전사. 1908년 4월 25일인가요? 아마 그럴 거. 23명의 의병과 함께 마지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숨지게 되는데, 이 형이 죽기 한 달여 전에 먼저 체포된 의병장이 동생 김율이에요. 그래서 김율을 데리고 와서 형의 얼굴을 확인시키고 현장에서 동생도 또 사살합니다. 이렇게 형제 의병장이 죽게 되죠. 제3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한평 출신 심남일 의병장이 있고요. 전라북도 출신의 전해산이 있고요. 그리고 안규용 의병장이 있는데, 안규용을 제가 또 크게 진하게 표시한 이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교과서에 보면 그 평민 출신 의병장, 경상북도 신덜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상북도 사람.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누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냐면요, 1920년 6월달 봉오동 전투의 영웅 누구 있죠? 홍범도 장군이 본문에, 홍범도 장군은 원래 의병이었다가 독립군 대장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5년 전에 누가 실린 줄 아세요? 보성 출신 안경 의병장이 실려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나머지 모습이었다니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담살이 의병장이라고 불렀던 분이시기도 해요. 아무튼 일제가 전남 폭도사에서 8대 수계로 언급했던 분들, 1908년 9년 전라도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일제와 싸웠던 우병장. 여러분 어등산이죠? 어등산 가면은 지금도 우병들이 잠을 잤던 터굴이 남아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한 20-30명이 운고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게 한 2개 남아있고요. 한말 호남 의병 전적 지비가 호남대학교 언저리에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어등산은, 광산구에서 간 어등산은 김태훈, 김율뿐만 아니라 1908년 1월달 조경한 의병 20여 명 등 50여 명이 전사한 한말 대한민국 최대 의병 항쟁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9년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했던 일제가 이런 사진들을 남깁니다. 10몇 카트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보세요. 김옹국 우병장, 강주 출신. 이분 양진여 우병장.
호가 서암입니다. 서암로 있다는 거 아세요? 옛 강주상고 앞에서부터 운항고가도로까지가 서암. 이분을 기리는 거예요. 이분이 안규홍입니다. 안계홍이라고 돼요. 아까 담사리 출신 의병장. 이분이 강주공원에 기념비가 있는 여기 뭐예요? 어디 출신이죠? 한평 출신 신남인 의병장이고요. 제가 오늘 또 강상구에 왔으니까 강조하겠습니다. 요분 광산군 삼도면 출신의 오성술 의병장이세요. 여기에 나와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진이에요. 16분 중에 대부분은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오성술 의병장도 마찬가지. 장수 출신의 전산 의병장이 돌아가시 직전에 우국시를 남깁니다. 서생이 양반 출신이죠. 무슨 일로 갑옷을 입었나. 본래 세운 뜻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틀려지니 한숨만 나오고 이제 다시 영산강으로 못 가리니 두견세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이미 자기는 죽을지를 안 거예요. 왜 영산강을 언급했을까요? 전해산이 언급한 영산강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감옥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 교회로 바꿔져 있습니다만 한편에 사적지 표석이 있습니다. 강무경이라고 하는 분 아까 소개했습니다. 요 정도면 신남일이 나옵니다. 신남일, 심수택, 신남일은 틀려요. 신이 아니라 심이에요. 심. 그리고 심수택은 이름이고 남일은 호예요. 대구 사람들이 두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틀립니다. 안규홍 나오죠? 강상 출신 오성술도 새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나요? 그 전에 오성술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왜 지금 대구 감옥에서요 순국자가 한 206명 되는데 45명이 강주 전남 출신이세요. 왜 강주 전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항일운동가들이 대구 감옥에서 죽었는지는 당시의 사법 시스템을 살펴봐야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게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8년 이후에 붙잡혔던 의병들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908년 13도 관찰사가 주재하는 강주에도 강주지방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불복하면 그때는 공소원이라고 해요. 고등법원.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 하나는 평양, 하나는 대구. 그러니까 강주 전남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대구로 가야 돼요. 그때 당시 1908년 대구로 가는 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주 강주 지방법원에 재판받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동명동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이분들이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목포까지 배 타고 이동합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큰 배 타고 이동한 뒤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경부선 타고 들어가야 대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2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1운동 때 104명이 재판을 받았고 60여 명이 대구 가서 재판받습니다. 강주학생 독립운동 때 173명이 대구 강주 지방법원 재판받고 140여 명이 항소해서 대구 갑니다. 그런데요 3.1운동이나 강주학생 독립운동으로 붙잡혀가서 받았던 2심 형량은 대부분 5년, 4년, 3년, 2년, 1년이에요. 그런데 우병들은 45명 중에 43명이 우병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방합죄가 적용, 국가전복죄가 적용이 돼요. 그러나 3.1운동이라든가 강주학생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적용받나요? 치안유지법, 언론출판법, 도로교통법 이런 걸로 그러니까 5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신남인 오병장은 그 배 타고 왔던 영산강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이제 간다고 한다면은 주견설에서 영혼이라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영상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네요. 바보가 산을 옮겼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말 의병은 바보 노무현이다. 그런 생각이 부툭 들었어요. 이유는 한말 남도 의병은 싸워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노무현 바보 노무현이 그 길을 갔던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5.18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베트 독립운동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만들어집니다. 금방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워야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게 정의롭기 때문에,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그래도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다. 이게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열투쟁이라고 있습니다. 의열단. 들어보셨나요? 의열단 누가 만들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밀양의 김원봉. 1919년에 만듭니다. 정의로움 할 때 의예요. 그 정의로움을 열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이게 의열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밀양에 가보니까 김원봉이 살았던 집이 이렇게 의열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야, 잘 안 보이시죠? 의열투쟁의 연표가 새겨져 있는데 안 보이시죠? 여기에 기산도예요. 두 번째가 나철 5기호예요. 이 정도가 안중근의사가 나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이분이 나철이에요. 기산도예요. 의열단을 김원봉이 언제 만드냐면 1919년 만들어요. 그런데 출발을 어디로 삼고 있냐면 장성 출신 기산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산도, 아까 호남창이 해병소 의병장 기사면의 손자들, 장인 어른이 고광순 의병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8대 의병. 이게 기산도예요. 1905년 울사 조약이 체결됐을 때, 늑약이 체결됐을 때 울사 우죽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근택을 집에 들어가서 칼로 저격했던 분이 기산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의열투쟁의 시작이 기산도라고. 경상도 사람은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나철 5기호 울사오족 암살단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안중근의사 의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김원봉이 만드는 거예요. 김구 선생보다 목의 현상금이 더 높았던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한말 의병뿐만 아니라 의열투쟁에 선봉해 있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는 거.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은 10년 뒤에 일어났었던 강주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광산구에 왔으니까. 강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광산구 송정읍 출신의 이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이름이 일단 누군가요? 이경채. 처음 들어보신가요? 이분은 어디 나왔냐면 광산 송정 동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강주 최초의 학교가 어디예요? 서석초등학교. 이게 1896년에 만들어져요. 광주의 두 번째 학교가 광주 송정 동초등학교. 여기 선동절 여기 나왔어요. 선동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보세요. 강주학생 독립운동의 배경은 엄청 많아요. 엄청 하나만 말. 저는 학생들의 역량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 항일 역량. 그때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나 학교에 앵겨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맹휴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맹휴는 뭐의 준말일까요? 내자 동맹휴학의 준말이에요. 그 이경채 선생이 강주 고고 5학년 때 지금 최고 학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직업이 보장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타도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5학년 때 경찰에 체포됩니다. 시라이 일본 교장이 재판도 안 끝났는데 퇴학을 시켜요. 학생들이 따집니다. 만약 무죄가 판명이 되면 복귀시키겠느냐, 복학시키겠느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뭐해요? 맹휴투쟁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5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강주 고보, 강주 고등 보통학교, 나중에 지금 일고예요. 강주 제1고등학교. 여러분 16명이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받습니다. 39명이 퇴학당합니다. 학생들한테 퇴학은요, 지금 독립운동만큼 어른들 더 힘든 대가와 같은 거예요. 300명이 무기정학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보는요 1년에 100명씩 뽑아요. 5개 학년이니까 몇 명이죠? 500명. 1학년을 참여하지 말라고 선배들이 400명 참여해서 16명이 실형을 받고 39명이 퇴학을 당하고. 누가 불을 붙였다고요? 이경채라고 하는 학생. 어디 출신? 성정 동초등학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똘똘 학생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속력도 강했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영향도 생겨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있어요. 성진회라고 하는 독소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동맹휴학으로 축적된 영향이었다. 그 핵심에 성종인이 있었다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은 민중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지를 못합니다. 확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장석천이라고 하는 분의 활동이 굉장히 지대해요. 완도 분이시고 나중에 31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만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2달 전 자료니까 보세요. 현재 프로야구 출신 최고는 7 출신들이에요. 야구를 거기에 걸맞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뭔가가 있습니다. 7야구. 그 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 최희석, 서재영, 김병현은 3명이나 메이저리그에서 같이 뜁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도 메이저리그에 3명 이상이 뛰는 학교가 없는데 꼬리야 그거 조그만한 강주 출신 7에서 3명이 뛰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MBC가 강주까지 와서 취재합니다. 왜 강주 7 야구는 강할까? 그때 서재영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기념탑 앞에 가서 화이팅을 외치고 갑니다. 우리 선배들은 퇴학당하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듯이 그 정신으로 싸웁니다. 7 학생들에게는 강주 학생들한테 뭐가 살아있다? 정신력이 살아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전통입니다. 이어라 전통할 때 이어야 될 전통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민주화운동의 실천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4.19 혁명의 발단이 됐던 것은 3.15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최초의 규탄 시위가 충장로 금남로에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산만 생각합니다. 김주열만. 12시 45분 전남일보는 12시 50분 최초의 이 공민주주의라고 하는 프랑을 들고 금남로에서 1000여 명의 시민과 민주당원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때 민주당원 조계연이 경찰의 개머리판을 맞고 금남로에 흘린 피가 4.16의 촛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오후 3시간에 일어났고요. 7시에 2차 시위 때 경찰이 발포하게 되면서 금남로 시위는 묻히게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강주가 4.19 혁명의 3대 성지입니다. 3대 성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찰이 발포했던 세 군데가 어디냐면 서울, 강주, 부산. 그래서 강주 금남로에서는 충장로 일대에서는 7명이 죽습니다. 금남로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5.18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19 혁명 당시에도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현장이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가 필연이냐 우연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우연인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18 당시에요. 저도 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이 없었다면 일어났을까? 아마 그렇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분노해서 폭발한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사망자는 165명입니다. 의사가 거만한 사망자. 그 중에 총상이 131명이고요. 요거죠. 타박사가 뭐예요? 얻어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그래서 5.18 묘에 가면은 1-1 가장 먼저 5월 19일 새벽에 돌아가신 김경철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타박사입니다. 사망 원인이. 놀랍죠? 계엄군이 국군의 군대가 총에다가 뭘 했어요? 대검을 장착했잖아요. 자상. 찌를 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만도 4명이나 돼요. 실제적으로요, 20살 먹은 여자분이 총도 맞았지만 왼쪽 유방, 가슴이 찔렸다고 하는 게 소견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5.18 민주화운동이 뭐냐, 민주항쟁이 뭐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5.18 묘역에 있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항쟁 추모탑이에요. 추모탑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화해를 상징하고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란이잖아요. 어미가 품어주면 뭐가 되죠? 영아리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1차적 의미는 이런 거래요. 그때 당시 돌아가신 강주 영령들 새로운 평화로운 이런 세상에 부활하소서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적 의미는 뭔지 아세요? 80년대 우리가 안았던 시대정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회 만들어야 될까요?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있잖아요. 뭐 갑질 없는 사회. 이게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5.18 민주항쟁이 뭐냐? 저는 두 개의 구조탑이라고 하나요? 구조물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장항쟁 군사.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법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고 할 때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항쟁. 이게 뭐 강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세상군사. 여러분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죠? 강주로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21일 날 외곽으로 빠진 계엄군들이 강주를 포위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강주 시민들은 어땠어요? 총에 손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행 안 털었어요. 우리 슈퍼마켓 안 털었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김밥과 피를 나누어 가졌어요.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이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감동한 거예요. 이게 강주 정신이에요. 강주의 정체성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묻어둬야 될 게 아니잖아요. 기르고 개성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1991년인가요? LA에 뭐가 흑인들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한인 가게 박살났잖아요. 불질렀잖아요. 은행 다 털었잖아요. 야, 어디가 민주사회고 대단한 강주가 보여줘서 세계 이번에 코로나 전국 때도 최고의 민주 시민국가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강주라고 아무튼 이 대동세상 군상은 큰 의미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또 제가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의 님이 아까 뭐 다 아시죠? 마지막 시민군 대변인.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노동운동가였을 텐데 딱 5월 25일 날 시민군 대변인이 됐고 2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고 27일 새벽에 이제 도청해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분의 영원 결혼 대상자가 박기순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2주년이던 1982년 영혼 결혼식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황석영 등이 만든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이분이 어디 분이시다? 그래서 님은 아까 저는 다른 데 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님, 신랑 신부 윤상홍과 박기순이겠지만 그래도 결혼에 꽂힌 신부니까 박기순이야 얘기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오늘 저는 뭐 윤상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홍과 박기순이다. 광산구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금남로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은 5.18 때문만은 아니다. 4.19 때도 5.18 때도 그리고 각종 민주열사들의 노제 마지막 금남로의 민주열사 묘역으로 가기 전에 노제를 치렀던 장소도 금남로. 여러분, 뭐 여러분들 나오는데 동성중학교 출신 진흥고를 나온 이한열의 마지막 노제 때요 30만이 모였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1987년 이때 광주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었을 때 30만 명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현장. 촛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광주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게 광주인의 남도인의 기지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두 번째 얘기를 간략하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남도는 문화원형의 보물창고입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화순꽃 그러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어디도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10여만 기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10여만 기. 근데 한반도에 5만여 기가 있고요. 그 중에 3만여 기가 전라도 땅에.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청동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푸집입니다. 주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뭘 알려주냐면 우리 중국에서 수입이 된 수입품이 아닌 국내에서 청동 유물을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푸집의 존재를. 우리나라에서 서너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한 개, 두 개인데요. 무려 영암에서 출토된 거푸집은 몇 점인가요? 10? 세어보세요. 10? 한 4, 8, 13점이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13점이나 출토된 곳은 영암이 유일해요. 바로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 제철 공장이 영암에 있었다는 근거예요.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960년대 영암 덕천에서 덕을 했었던 덕을꾼이 이걸 보자기에 싸들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옵니다. 사라고. 대한민국 당시 그랬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요. 못 사. 그래서 여기 혹시 일본으로 건너가면 안 되니까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기띠만 숭실대학교에서 사요.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교 김양선 박사가 물어봐요. 어디서 나온 거냐? 영암 덕천리에서 나온 거다. 현장을 2번 답사했지만 정확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가로열고 천. 천이 뭐예요? 영암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할 때 전이에요. 가치가 더 올라가요, 떨어져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영암 출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약간의 유홍준 교수가 이거 소개했습니다. 하순 대공리에서 71년도에 구제천이라고 하는 분이 집에 물이 넘치자
또랑을 내기해서 팠는데 푹 꺼져서 보니까 옛날 고대 지배자의 무덤이었고 이런 총독유물 세트가 발견.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열 몇 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총독유물은 수천 점이 발견됐지만 99.9% 출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출토지가 확실한 총독유물 세트가 발견되자마자 국보로 지정이 되는데, 아마 이 앞에 용준 교수 때 오신 분 아실 것 같은데, 연장수한테 팔아먹었고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마을을 찾아가서 이장을 만났어요. 이장이 그래도 자기가 10몇 살 때였다고. 그런데 연장수가 팔으라고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파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신고했고, 신고하면 국가에서 1억은 주거든요. 넌 네마지기를 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요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고대 우리 지역은 최대 하이테크 선진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간략하게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백제인이기 전에 우리 최초의 남도인의 왕국은 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백제 언제 외속이 되냐면 나주 영산강유역 강주 광산구 6세기 중엽입니다. 신라 때 언제 멸망해요? 660년 7세기 중엽.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심부가 아니에요. 주변부예요. 있으나 마나한 형태로 있다가 신라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했어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6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만이고요. 제가 보여주겠지만 그 만인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광산구에 있다니까요. 기원 전후 신창동 사람들의 삶의 현장, 만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신창동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서에는 거의 안 나와요. 중국의 사서 삼국지 이소동이전이라든가 후한세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자, 신창동에서 13번인가 발굴이 이루어져요. 이런 거 없어요. 발굴하자마자 사적지로 지정된 유적지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신창동에 있어요. 빅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백 점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악기, 슬, 그리고 이건 뭐 같아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뭐 같아요? 수레바퀴, 유구. 요거는 실감계고 배틀 도구예요.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수레를 탔고, 그 다음에 삼배라든가 비단 옷을 해입었고, 야, 노래 좋아했네. 악기 있잖아요. 삼국지 이서동이 전에는요, 만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다. 악기, 슬이 있었다 했는데 슬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BTS 제이홉 누가 가르쳤다고요? 강주의 서편제, 광주 전남이 우리 판소리의 핵심 중심지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악기 수류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뿌리가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분화라고 하는 거, 어느 집안에는 의사 많이 나오고 선생 많이 다 있잖아요. 자, 아무튼 삼국지 이소동 이전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100만 사람들은 누에를 쳤다. 그래서 옷을 해입었다. 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도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최초. 지금까지는 문영왕릉에서 천이 발견됐거든요. 500년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500년 전에 비단이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강산구 신창동 유적은 매우 중요한, 매우 우리나라의 철기시대 유적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을 상징하는 유물이에요. 조그마한 온간이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도 있어요. 어린아이 죽으면은 장례 지냈던 관이에요, 관. 근데 4세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나주 영산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게 대형 온간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요. 3m 가까워. 동신대학교에서 2번 만들어내려고 실험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려청자가 꽃을 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런 무덤도 있다는 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죠. 만인들이 금동관 발견됐는데 신천리 유적에서. 근데 1917년 일제가 처음 발견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되돌려줬는데 이건 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설? 이게 백제왕이 내려준 거냐 아니면 나주에서 자체 제작한 거냐. 내려줬다고 한다면 이 만의 정치체가 백제에 예속된 거하고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2017년 금동관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같음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백제왕감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나주 자체 제작설이 더 힘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저기 신라하대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용준 교수도 보림사 얘기를 했습니다. 대적공정 안에 철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불이에요. 앞에 국보입니다. 앞에 있는 3층 석탑도 국보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유홍준 교수도 여러 책에서 만약 9세기 한국의 문화사를 논하면서 장보림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 책은 엉터리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 업계 여기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제작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제작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요 유홍준 교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 탑과 요 탑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달라요. 1900년대, 1910년대 도굴꾼이 이 안에 사리, 병 등 유물을 돌아가기 위해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원을 했는데 이거 상륜부라고 그래요. 이거 보륜이라고 그래요. 보륜. 여기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다섯 개가 되나요? 5개. 여기 몇 개 해놨어요? 3개. 4개, 4개씩 끼워갖고 복원해야 되는데 하나는 5개, 하나는 3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다, 몰랐다. 문화재 청장인데도 몰랐다. 우리 가까이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봉사에 가면 스님들의 무덤인 승탑이 있는데요. 이 승탑이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 요 머릿돌이에요. 2cm도 안 되는 수막색 기아 안에 용꽃 문양 8장이 새겨져 있어요. 요 제 손입니다. 제가 뭐 시간 없는데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가 봐요. 노소방은 선이 예뻐. 그 얘기는 뭐예요? 얼굴은 별론데. 아무튼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릿돌 하나가 화강암 1개인데 이거 쪼우다가 하나만 깨져도 전체는 깨지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유물인 거예요. 저는 뭐 여기 20번도 더 넘게 찾아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작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대 걸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다르겠죠? 기준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그러나 제 눈에는 아니 다 위대하죠. 제 눈에는 요거 비너스보다도 피에타보다도 쌍봉사, 철감성사, 승탑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최고야. 이유는 요거는 재료가 뭘까요? 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가장 조각하기 쉬운 무른돌이. 이거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석굴암하고 같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엄청 결기가 심한 탁 튕기면 튀어나오는 여기에다가 새겼다니까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것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요게 이제 극락쪽 가릉빈가라고 하는 건데요. 불교를 믿으면 극락세계에서 뭐 가잖아요. 몸은 사람이고
뭐 날개는 그 새인 거예요. 극락경. 그리고 이 주인공 철감선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 그 무등산에 중심사를 세우신 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문배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어요. 사리 안에. 그 다음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게 사천왕이에요. 전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작품, 자, 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 청자가 나왔다. 백자는 중국 정주 백자가 천하 제일이지만 청자는 고려 미색이 천하 제일이라고 송나락자가 고백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운주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석굴암보다도요 운주사를 노래한 문학작품, 시가 훨씬 많다고 하는 거 아신가요? 운주사에 가면 정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석굴암은 강력한 군주, 뭐라고 할까요? 정형화된, 아니면 뭐 엄숙한 고대의 어떤 지배자들의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운주사의 탑과 불상은 우리 이웃인 거예요. 요즘에는 잘생긴 남자도 TV에서 조망받지만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 지금 주목받는 시대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르칼레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분인데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10년 전에 운주사 와서 그 떠오르는 감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니까요. 운주사 가을비. 아무튼 아직도 등을 땅에 대고 눈 두 번 붙여는 일어날 날을 기다리신다. 그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란다. 이분 2001년도에 와서 운주사의 매혹에 푹 빠지신 분인데 이 시 쓰고 2008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아요. 운주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 몰라본단 말이에요. 철감선사 승탑도 운주사의 가치도 뭐하고 똑같은 줄 아신가요? 지구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귀중한 분이신데 살아계실 때는 모든 거고 같다. 여러분 한번 최대 걸작이 뭔가요? 뭔가요? 모나리자인가요? 윤두서 자아상인가요? 아니면 고은하 고갱의 작품인가요? 선입관 갖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 모나리자 실리잖아요. 고갱의 자아상이 실리잖아요. 우리 윤두서의 자아상은 안 실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2004년도에 강주 비엔날레 참여관객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작가하고 참여관객이 함께 작품을 제작하라고 만든 형식적인 제도인데 아무튼 전 세계 63개국에서 70몇 명이 참여관객으로 선정이 돼요. 미국 2명, 나머지는 다 1명, 한국은 주체 도치니까 6명. 그래서 제가 교사 대표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2번 회의를 했는데요. 미션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소개하기예요. 제가요, 요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는 순간 전 세계에서 온 참여관객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어떻게 한국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왜? 교과서도 안 실리잖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대요. 우리 미술교육, 지금 뭐 음악교육이 이렇게 비정상적이다. 최세한, 아까 김근희 뭐 명창에 와서 했지만 대한민국 정규 교과과정을 졸업하면 판소리 2곡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음악책은 모두 서양 음악으로 되어 있다. 넘어가죠. 다산청약용을 기억하는 이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성우 선생이 다산철학의 핵심은 공정과 청렴이라고 했길래 제가 애민도 창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뭐라고 썼냐면 다산의 공정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누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임방울 우리 지역은 아까 만시대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했다니까요.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서편제 동편제가 다 우리 지역 전라도 땅이잖아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청산도에서 서편제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일제치하 최고의 명창은 임방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임방울 고수 모습이 지금 새겨진 동상이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야, 그 고수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왜? 임방울은 명창이잖아요. 부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북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잖아요.
언젠가 원위치 시켰으면 좋겠다. 이분은 뭐 56세 때 돌아가셨는데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제작했던 쑥대머리 호남과 음반이 120만 장 팔렸다니까요. 지금 뭐 100만 장 팔린 뭐 가수 있나요? 없죠? 아무튼 뭐 지금 음악제가 3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김산호주하고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8남매, 국악의 집안에 태어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심부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애동딸이 김산호주. 둘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김산호주가 시집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여러분 아는 임방울이 쑥대머리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강주의 유지들이 임방울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사기 위해서 송악콘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초대합니다. 들어서는 순간 얼어버립니다. 여자 주인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합니다.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방울의 목이 잠기게 됩니다. 뭐 판소리한 사람들이 그래서 김산호주 몰래 지산 토굴에 들어갑니다. 김산호주가 찾아옵니다. 만나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얼마 후에 김산호주가 죽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추억이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호는 어디로 향하신가.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어디를 가고서 못 오는가. 보고지고 보고지고 님의 얼굴 보고지고. 이 노래를 안숙성 북찬이 노무현 대통령 바보 노제 때 또 부릅니다. 시청에서 이 노래고요. 그 가죽자 미국인 알란 헤이만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보를 잃은 큰 손실, 임방울의 죽음은 한국인에게만 슬픈 손실이 아닌 전 세계의 크나큰 손실, 그와 더불어 한국 문화의 위대한 일부도 같다. 임방울 얘기였고요. 마지막 얘기는 제가 5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운영은 역사 운영은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요거 혹시 아세요? 뭔 표시인지? 명량대첩의 영화입니다. 명량. 이게 뭘까요? 관객수. 지금까지 깨뜨리지 않는 저 유일무이한 관객수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뭐 열 몇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역사물이 소재로 그 역사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면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강주와 관련된 택시 운전사도 12위에 해당돼요. 1200만 봤어요. 5.18이 소재가 됐던 5.18 영화가 10개 가까이 만들어졌다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 21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가 전라도에 있습니다. 13개가 전라도에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 땅이 그의 주 무대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기리는 분이 전라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안중근 숙모비가 전라도 땅에 제일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안중근 의사의 주무대는 아니지만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했던 우리의 DNA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아들 회가 명량의 마지막 전투신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지향했던 충은 뭐냐고 묻습니다. 이순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향했던 충은 군주에 대한 충이었느니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순신은 없습니다. 군주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이었느니라. 그게 그때 말로 애민이었던 거예요. 애민. 오늘 뭐 모든 분들에게도 이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같이 살았던 두목이라고 하는 분이 번천문집에 장보고의 기록을 A4 용지 3분의 1을 남겨.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송나라 송서에 실렸고 이걸 김부식이 보고 삼국사기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때 번천문집에
장보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장보고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누가 최인호라고 하는 역사소설가 알죠? 이분이 그 원형에다가 비틀고 창의성을 집어넣어서 해신이라고 하는 소설책 3권을 쓰니까 작가가 52부작으로 만들잖아요. 장희빈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만 넣으면 끝날까요?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이게 창의성이랍니다.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형이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대부분이 역사 정체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역사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뿌리가 뽑힌 채로 고향을 등칠 수밖에 없다. 포인트는 역사 정체성,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중요하다는 거라. 요 교육이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산업연예안이 왜 발전이 되지 않았는지 이 얘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를 지역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한전이 왔잖아요. 역사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도는 강주 전남은 시대정신의 실천지입니다. 남도는 강주 전남은 문화운영의 보물창고입니다. 남도인이 실천했던 시대정신, 정의로움은 저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인들이 당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꿀리게 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도가 품은 역사 운영은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한 강주인, 당당한 남도인, 당당한 한국인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2시간여 동안 정말 귀한 강의 해주셨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 노성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셔도 오늘처럼 잘 정리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는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만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가운데 계십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태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의 소청, 양모 호남 희무 국가, 저도 굉장히 역사를 좋아합니다만 오늘 너무나 감동 깊었고요. 광주의 역사, 광주인의 정체성에 관한 귀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 북구에 선 아명봉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도가 국난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한 고장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으로 임진의병과 한일의병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전라도가 최대 의병 항쟁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임진의병과 한일의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의병 활동이 더 힘들었을까? 또 어떤 의병이 더 역사적 의미가 깊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의병이 역사적 의미가 더 깊을까는 제가 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름 다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진의병과 한말의병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의병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임진의병은요,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가의 준 군사 조직이 됩니다. 김덕령에게도 익호장군, 예를 들면 김천희에게도 창의사, 최경혜에게도 경남 우병사, 그리고 국가가 군량도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준 군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제가 못하게 하잖아요. 임금이
해산하면 명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의병들을 도와주면 역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남일 의병장이 남긴 진지록이라든가 기록을 보면 엄청 힘듭니다. 한마리 의병만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강의하면 좀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한마리 의병이 임진 의병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마리는요, 전부 아까 어등산에서 조경한 의병장 20명이 죽은 것도요, 전부 밀고에 의해서 포위당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죽은 거거든요. 아무튼 한마리 의병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강의를 하시다가 서남해안 쪽이 발전을 더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시 한 번만 좀 짧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 예. 서남해안 쪽이 경상도보다 발전이 늦었다고 못했다고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역사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라도가 이제 경상도 지역이 박정희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던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했던 것이고,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역사 정체성이 없으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것들하고 관련이 있겠죠. 해방 이후에 늘 주도권을 뺏겨왔었던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죠? 예. 마치기 전에 잠깐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걷다. 남도가 품은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방금 강연을 해주신 노선태 선생님께서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꽃다발 준비해 있겠습니다. 우리 동고성의 이훈지 이사님과 양고승 이사님께 두 분께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광산 아카데미 5강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